우리 흥 소장 얘기대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1.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자기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놈은 당연히 뭐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조심해야 되고요. 진짜 100% 서로가 관계가 동등하지 않을 경우 우리 서로 돕고 지내자는 얘기는 일방적인 요청일 뿐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에이전시한테 우리 서로 돕고 살자는 얘기가 뭐겠어요? 일 좀 그냥 해줘, 돈 좀 받지 마 이런 거거든요. 특히 젊은 시절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좀 어렵지만 비교 대상이 아닌 거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선택을 요구하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일찍 끊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20대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뭘 제가 남자니까 이제 그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적인 차별적인 이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빠는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60이 돼서도 똑같아요. 나는 일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해. 다 중요한데 이건 중요한 게 결이 다른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인생이라면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뭐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라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주는 사람 알고 받는 사람 모른다. 맞다. 네, 주는 사람 알고 받는 사람 모른다. 이게 뭐냐면 받는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요. 준 사람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준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때 뭐 줬잖아. 그러면 생색내는 쪼잔한 인간이 돼요. 사실 저한테 어떤 부탁이나 청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피곤하죠. 그럴 때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줬으면 줬다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의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주고 끝내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아니면 오히려 줄 때 아예 생색을 내서 까먹지 않게 하거나 하다못해 치사하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세월이 사람이다. 흘러서 그 문피가 얘기하신 걸로 저도 많이 듣는 것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근데 진짜로 권리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면서 또 내놓으라고 보따리를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스타트업들 도와주시거나 멘토링하거나 엑셀레이팅 같은 거 하는 강영재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런 정부 사업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거 해봐. 아니면 이렇게 뭘 밀어준 건 아닌데 이렇게 나름 생각 떠올라서 알려줘서 그분이 물론 열심히 해서 됐어. 그 다음에 그런다는 거예요. 몇 개월 지나서. 그런 거 또 없어요? 요즘엔 나 왜 그런 거 왜 안 알려줘? 진짜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뭐 아주 큰 시간과 비용이 들진 않았더라도 뭔가를 해줬는데 고마울지 모르는 인간들. 더 나아가서 너 예전에 나 해줬으니까 또 해줘야지. 한 번을 받았으면 한 번은 줘야 되는 거죠. 사실 후배들끼리는 그런 경우 있어요. 물론 형이 많이 사주죠. 밥이라도 술이라도. 근데 가끔 한 번 사야 되는데 안 사는 애들 있어. 아 좋은가요? 호의가 계속되면 뭐 권리인 줄 안다는, 내가 그냥 아무런 보상을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호의를 계속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품성이면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품성이 훌륭하지 않거든요. 가끔 짜증날 때가 있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 모셨던 팀장님, 셀장님이 보스 기질 있는 분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면 당연히 혼자 계산했어요. 근데 저도 신입사원 때 몰랐는데 점심때 그 양반하고 가면 당연히 내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교훈을 얻었던 1년 선배가 있는데 식사 계산하고 나오면 그 양반은 앞에 그 가게에 가서 그 팀장님 피는 담배를 사와요. 밥 잘 먹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의 어떤 자존심이나 가오 같은 걸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전 그거 딱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아까 말씀대로 준 사람은 알아도 받는 사람은 모른다잖아요. 그럼 아예 문피처럼 도와줬다는 거를 끝내거나 내가 그렇게까지 좋은 품성이 아니면 도와줄 때 도와줬던 생색이라도 아예 내거나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 당신 그때 나한테 뭘 도와줬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 피해라. 지금 3가지 나왔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보고 이걸 마무리해볼게요. 오랫동안 안 사이인데 과거의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려고 예를 들어 야 그거 지금 다 하기 때문에 안 돼. 하지 마. 내가 너 알아. 너 새끼 너 자식이 네가 뭘 해. 예를 들면 좀 과장하자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선 해봐 그러면 하면서
저기 뭐 저희가 있겠지. 나도 뭐 또 다른 생각 있으면 얘기해줄게. 그래서 아까 1인 시대 그 앞에 그 오래된 관계가 부담스럽고 하는 게 그렇대요. 너무 저 식상한 예시지만 나 다이어트 할 거야라고 하면 뭐 너 맨날 하잖아. 너 어제 했다가 너 지금 5시간 동안 하고 있네. 북돋아 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뒤에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긁는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만약에 관계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좀 피하시거나. 저 피해야 될 사람 그냥 맥락. 이게 중요한 게 많아. 이거 우리 이게 조회수 제일 높게 나올 것 같아.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유능의 반대말이 무능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유능의 반대말은 무능인데 저는 유능함의 반대말은 무책임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피해야 되냐면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제가 저 비속어로 표현하면 잠수 타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 버릇은 평생 갑니다. 얘가 아무리 일반적인 관점의 능력이 있고 뭘 잘해. 그런데 잠수 타거나 연락 끊고 한 놈들은 무책임한 놈들은 유능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거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결코 없다. 책임감이 유능과 비즈니스는 동의어다. 그렇죠. 그런 사람 피해야 되고, 그리고 저 또 하나는 감성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들한테 워닝하는 것 같아 지금. 뚝뚝이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취향이 각각이듯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좌절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볍게 비웃어 주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막 얘기하는데 그깟 공놀이 그러면 전 그 새끼 때리고 싶어요. 너무 일방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짤 같은 거 올라올 때 이런 얘기 사연이 종종 봐요. 남편이 자기 용돈 아껴서 뭐 1년을 아껴서 뭐 게임기를 샀다. 와이프 되는 양반이 그거 갖고 갖다 버리고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그건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거를 똑같이 소중히 여길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존중하지 하는 자세가 없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애들하고는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 갉아먹습니다. 만약에 관계 다이어트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다음에 연락이 올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를 황영이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만난 거예요.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야, 너 요즘 너무 이상하다. 너 정말 이상하다. 요새 너 뭐 안 좋은 것 같다.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가 좀 요새 잘못 살았지? 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내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꼭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나도 해야 돼요. 내 주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개새끼들이 아닌지 한번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내가 나빠지거나 이상해진 게 아니라 내가 주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건 그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모르게 내가 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라는 뜻으로 그냥 잔소리 드렸습니다.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맨날 주장하는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1인 시대를 맞이하여 늘 1인 가구를 꿈꾸는 황영의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았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쭙고 싶어요. 황영 예전에 그 단비 컨텐츠에서 명랑하게 거절하는 법이었나요? 요게 굉장히 조회수도 좋았고 내용이 아주 알찼어요. 1인 시대에 그 여러 사람들은 치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 이제 페북 안 해. 혹은 뭐 나 요즘에 사람 안 만나. 나 이제 관계 다이어트 중이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아마 하고 계실 거고. 근데 가끔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얘기 많죠. 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것도 피해야죠. 거절을 명랑하게 하는 법 한번 알려주시면 지금 1인 시대를 좀 더 즐겁게 좀 명랑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뭐냐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사실 그게 선한 의지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 먹으면서 알지만 덜어내는 과정이 나이 먹는 거고 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맛집을 많이 아는 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일정 정도 넘어가면 맛집이라고 소개되는 것
중에 적인 아니야를 아는 사람이 훨씬 의미 있어요.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부탁 같은 거를 들을 때 사실 거절을 못 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후회 중에 하나는 내가 그때 그걸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우리가 태도를 승낙으로 하면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그럼 내 마음도 불편하지. 심리학 용어로 이제 번역하면 개입이에요, 개입. 커미트먼트. 잘 거절할 줄 알아야 우리 인생이 후달리지 않게 된다. 이게 제 신념이고 저도 잘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이 50대에서 깨우친 게 명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스킬을 익혀야 된다. 근데 그 명랑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거절하는 나만 명랑하면 된다예요. 명랑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홍 소장이 만약에 전화 와서 햇님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럴 때 개입은 뭐냐면 지금은 그런 돈이 없는데 이거 개입인 거예요. 그렇죠. 개입을 초장에 안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hen your instinct calls. 당신의 본능이 부를 때. 우리말로 번역하면 왠지 느낌이 싸할 때. 그러면 개입하지 말고 그냥 만약에 이제 전화 와서 햇님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끊어 이 새끼야. 끊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명랑하게 거절하는 방법이고 욕먹는 거 각오하고 한두 가지 실천해 보세요. 훨씬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서 부담이나 버든이 확 준다. 이게 제 확신입니다.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까지 1인 시대를 맞이하여 1인 가구를 늘 꿈꾸는 우리 황영의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 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혼자 만드는 사람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 콘텐츠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흥 소장도 그 유튜브에서 흥 소장이 흥하는 방법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액션 해보려고. 얼마나 됐어요? 15일 됐습니다. 네. 1일 1 콘텐츠를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혼자 만드는 사람들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어요. 덕후는 업을 이루고 관종은 돈을 번다. 저는 이 덕후는 업을 이룬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 그러네요.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술과 음식을 매칭하는 것도 굉장히 즐겨 하고요. 우리 술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 업을 이뤘습니다. 네. 그런데 관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별로 못 벌고 있습니다.